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은 국가가 지정한 특화단지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가운데 국가 첨단 전략산업과 관련된 지역이기도 하죠. 말 그대로 국가가 지정해서 공식화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삼국지 최고의 책사 가후는 조조가 원소와 싸울 때 공명은 명철함에서도 원소를 이기고 용맹함에서도 원소를 이기며 사람을 등용하는 데에서도 원소를 이기고 기회를 모아 결단하는 데도 원소를 이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승리 조건을 가지고도 반년 동안 적을 이기지 못한 것은 단지 만전을 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왔을 때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오늘 용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용인 SK 하이닉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고 그리고 가격대도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토지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고 현장도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도 많이 오르고 시기가 어렵다 보니까 준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용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꿈을 잠시 미뤄두거나 접어두신 분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지금이 기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용인 SK 하이닉스 인근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며 그리고 신도심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리고 앞으로 용인시청인구 원산면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원산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농지증 발급도 쉽지 않아서 투자하기가 힘들다면 그 대안으로 과연 어디를 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체크해 놓으신 곳들을 보면 특히 이 서북쪽 라인들은 SK 하이닉스의 배후 신도시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들이고 이 왼쪽편의 계획관리 지역은 SK 하이닉스가 추가적인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야 될 때 꼭 필요한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곳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좋은 곳은 맞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물론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가격대도 낮지가 않고요. 그리고 물건도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 보면 이제 중릉리 라인도 계획관리 지역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중릉리 라인도 가격대가 만만치 않고 이런 비싼 가격대가 또 한번 점프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 중릉리 라인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산면이기 때문에 일반 서울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투자자분들이 사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밑에 라인들을 보면 이제 계획관리 지역들이 있는데 이곳은 지금 블루원 용인 CC여서 계획관리 지역이지만 골프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 같은 경우도 계획관리 지역 일부 들어와 있지만 이쪽은 지금 캠핑장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한번 보면 대부분 계획관리 지역은 지금 살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계획관리 지역은 전부 다 골프장이 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땅이 많지가 않다. SK 하이닉스 지역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좌우측으로 표시해 놓은 곳은 산맥입니다. 안성의 이제 함남 정맥과 연계해서 용인 SK 하이닉스 지역은 요 산맥들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모래시계처럼 V자로 분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확장되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행정구역상 중릉리 바로 아래쪽은 또 안성이기 때문에 도심이라든지 개발 계획을 이 밑에 쪽에 용인시에서 크게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잡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도 왼쪽 편은 가치가 높기 때문에 토지를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원삼을 사고 싶은데 원삼을 살 수 없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고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목하는 곳은 이 배감입니다. 배감 같은 경우는 사실 핵심 지역을 사면 더 좋지만 평택 삼성반도체를 좀 깊이 있게 공부해 보신다면 평택 삼성반도체도 처음에 고덕신도시가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평택 삼성반도체 공사를 할 때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고덕신도시도 같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는 삼성이 먼저 발표하기 전에 평택시에서도 그리고 2기 신도시로 어떤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과 연계해서 바로 개발들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곳 원산 같으면은 땅이 없어도 너무 없고 희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택 삼성반도체 인근에 원룸 부지라든지 그리고 한바식당 부지라든지 철물점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원삼 SK 하이닉스 인근은 정말 평택 삼성반도체 인근에 비해서 땅이 훨씬 적다라는 것들을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평택 삼성반도체와 고덕신도시가 같이 개발되는 평택인데요. 이곳을 보면은 삼성반도체 120만 평 그리고 고덕신도시가 405만 평이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곳에는 쓸 수 있는 땅들이 꽤 있었어요. 이 방충리라든지 지젤이라든지 그리고 허정리 역세권이라든지 소사벌이라든지 지금 보면 예전에 초창기에 삼성 근로인력분들이 어디에 주거를 많이 하셨냐면 고덕신도시도 없었습니다. 지금 아마 현장에 가보면 4층짜리 상가주택들이 정말 원룸이나
장비나 투룸들이 이렇게 질비한 곳인데요. 초창기에 이런 것이 없었을 때는 어디서 소화를 했냐면 평택 법원 앞쪽으로 다 분포가 됐었어요. 여기 보시면 수원 지방법원 평택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4층짜리 상가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곳에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근로인력분들이 들어와도 진짜 허벌판에 그냥 원룸들이 있는 것보다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원룸촌들에 많은 분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쪽 초반부에는 분명히 배감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배감 지역도 그래서 주목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미 어느 정도 배감 시내는 시내권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상업적인 행위, 당구장도 있고요. 편의시설들이 배감 시내 같은 경우는 롯데리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도 있고요. 지금 평택의 근로인력분들의 성향들을 보면 이분들이 토요일까지는 일단 특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일요일은 무조건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일이 끝나고 본인들이 사시던 지역으로 가서 또 돈을 쓰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제역 터미널 후문 쪽을 보면 차들이 주말마다 굉장히 많이 주차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라인들 보면 쭉 좌우측으로 이제 주차를 많이 했었는데 위쪽에 카메라가 생기면서 이제는 그런 게 좀 덜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고덕신도시에 지금 4층짜리 상가랑 투룸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지금 이쪽에 상가주택들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장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이곳에 이제 1층은 다 상가들이고요. 투룸 주인 세대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곳인데, 이쪽 라인들 이제 가보면은 전부 다 이런 식당가들이 골목골목마다 형성이 돼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는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데 아무래도 주말에는 한산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골목골목 라인들을 보면 원룸은 지금 수요가 아직도 굉장히 많고 가격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상가들은 일부 문을 닫는 상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초반부에는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상권이 형성되어져 있는 이제 원산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물건들도 없고 굉장히 뽁짝뽁짝해요. 그리고 음식점이라든지 상가들이 아무래도 배감 쪽에 굉장히 크게 분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배감 쪽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쪽에 가보면은 이제 지제역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역은 아직 없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자가 차량을 이용해서도 가시기도 하고, 이런 배감에서 이제 처음에 수요는 일단은 업자분들이 들어오는 수요로 충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들 배감 같은 경우, 원산 같은 경우도 일단 원룸을 져서 통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건 일단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 가격대가 조금 비싸기는 해도 건축을 해서 수익률이 주거지역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소실되는 면적 없이 딱 맞는 주거지역을 가장 먼저 선호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겠죠. 계획관리 지역들 같으면 계획관리 지역들에서도 원룸을 충분히 지을 수 있고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관리 지역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이에요. 계획관리 같은 경우도 120평, 150평 정도만 되어도 수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다 지금 이 배감면 라인들 같으면 원삼도 그렇겠지만 지금 가격대 대비 물론 건축 비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자체가 일반적인 지방의 원룸 수익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평택 같으면은 80에서 100만 원 정도를 받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원산 같은 경우는 더 큰일이에요. 80에서 100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장은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변전시설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수용률이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공사하는 것들이 곳곳에서 가서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 영상들 또 첨부해 드릴게요. 공사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삼에는 물건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배감도 물건이 많진 않아요. 하지만 배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눈을 크게 뜨고 잘 다니시다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물건들이 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자리 라인을 주목해 보라고 말씀드린 것도 지금 보면 불과 이 하이닉스 위쪽 소부장 단지죠. SK 하이닉스의 협력업체 부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협력업체 부지들 라인에서 보면 17번 국도 라인까지 봤을 때 한 1.78km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거기에다가 이쪽 라인은 전부 다 계획관리 지역들이기 때문에 물론 도로가 잘 확보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이닉스 주변 같으면은 생산관리라든지 자연녹지 지역에 건물을 줄 수 있을 만한 부지가 원산면에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원산과 가까울수록 좋은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생산관리 지역에도 원룸들이 지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벌써 통매로 거래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방이 19개를 다 뽑은 것도 아닌데요. 왜냐면 이곳은 생산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른 지역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비싸게 거래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산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또한 이 지역은 SK 하이닉스로 인해서 땅이 부족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라인의 생산관리 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용도 상향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용인과 화성과 평택의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한 번에 용도를 상향시켜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조건을 갖추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요. 이 위쪽에 성장관리 계획구역에 대한 영상 만들어
만들어 놓은 걸 띄워 놓을 테니까, 아니면 마지막 부분에 넣어 놓을 테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생산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20%밖에 건폐율을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원룸들은 전부 다 나갔고요. 이 라인에 지금 평탄화 작업을 해놨는데 이쪽에 또 땅콩 주택을 다 지어놓은 곳이 있어요. 이게 12동인가 13동 가량 되는데, 지금 땅콩 주택도 짓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벌써 한 채당 70만 원의 전부 임대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반도체 인근에 보면 삼성반도체 협력업체들이 보통 1차 벤더들이 방을 1000개씩 구하는 업체들이 대략 한 6개에서 10개 정도 되고, 그리고 몇백 개씩 구하는 2차 벤더들, 3차 벤더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이 원산면과 배관면은 분명히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은 기다리면 조금 떨어진 가격대에 나올 수 있는 게 맞아요. 아파트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원산면과 배관면은 기다린다고 해서 떨어질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많은 다른 곳들을 보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도 돈이 돌 수 있는 지역, 그런 곳은 지금 이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과 배관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급매물이 나올 것들을 좀 생각하고 기다리시는 시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2023년에는 많은 자산들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안효화 교수님도 얘기하셨죠. 50년 만에 온 기회다. 그런데 50년 만에 온 기회 중에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위험 부담이 굉장히 적은 부분의 지역이 용인, 그 중에서도 특히 원삼과 배감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도 입지지만 어쨌든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주목해봐야 될 것은 가격입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가격을 너무 높게 산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입지가 좋으면 분명 지금 시세보다 호가보다 조금 높게 사도 손해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회전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첫 투자, 두 번째 투자, 초창기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투자를 성공해야 내 자산이 10년 안에 불어날 수도 있었는데, 첫 투자, 두 번째 투자들을 실패를 하게 되면 이것을 회복하는데 또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10년을 예상하고 계획했던 투자가 20년, 30년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첫 투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첫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배관면과 원산면은 기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